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정예진입니다. 드리고 싶었던 말씀 좀 드리고 나서 질문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온 국민이 너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기관 스스로의 실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뼈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보통 설명해 주시는 내용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많이 설명해 주시기도 하지만 좀 어떤 방향성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회 선거 하나를 치르는데도 정말 수개월의 준비와 검증이 필요한데요. 16,000명 단위의 학생사회에서도 신뢰를 지키는 일이 이렇게나 까다로운데 수천만 국민의 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이 인쇄와 대응을 잘못해서 참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여론은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이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설명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지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오늘 사실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가 나란히 이렇게 왔는데요. 청년이 사회를 멀리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증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이승만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의 목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한 이 목소리가 한 번의 민원이나 이번에만 유독 잘 들리는 목소리여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좀 귀 기울여야 할 신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까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휴직 이야기가 많이 반복이 되어서 나왔는데 휴직 이야기의 포인트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 부족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바로 답변하셨던 내용이 기존에 비해서 여성 직원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육아휴직이 증가했다는 것을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구조적인 대비와 개선이지 휴직에 대한 양해를 부탁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휴직을 덜 쓰라는 것처럼 입장이 전해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주로 설명들이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이번 사안에만 국한되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존에 파악하는 문제들이 전 이번에 연달아서 터진 것이라고도 파악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 그런 기존 구조적 문제들은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이번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된다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지와 더불어서 이 자리의 의미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해설하는 부분이 많으시지만 그 외에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와 그리고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답으로 돌아올 것인지 청년대학생 공론화에 학생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같이 나아가고자 선관위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방향성까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뭐 휴직 증가 부분을 뭐 당사자한테 뭐 책임 전가라든지 그런 말씀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던 이유는 저도 작년에 이제 국회에 갔을 때도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치르기 싫어서 뭐 휴직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러면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렸는데 여기 오신 이제 학생회 간부님들께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직전에 또 우리 자치단체 현장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뭐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아까 축제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 그분들도 저희들이 투표 사무원도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잘잘못, 물론 개인적인 뭐 법률을 위반했거나 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관리 준비 부족에 따른 그 잘못 부분은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입니다. 그럼 저희들 절대 책임 전가할 일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 자체가 너무나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
그리고 재외투표가 도입되기 전인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선거제도는 단순하게 선거일 당일날 투표하는 거, 그 다음에 부재자 투표, 딱 하루 6시간 부재자 투표하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재외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줘라. 그리고 원양어선 타시는 분들한테 투표권을 줘라 하면서 2012년부터 재외투표제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우리 잘 아시는 사전투표제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사전투표라는 것도 또 재외투표라는 것도 선상투표라는 것도 다 시스템의 기계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계의 힘을 받는 거와 선거의 당일에 현장 투표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종이로 하는 이게 병행이 되면서 계속 업무 자체가 이제 누적이 됐습니다. 뭐 하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라도 뭐 하나를 추가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 늘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중앙선관위에서 기한 어떤 계획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일선 구시군 선관위 내려보내면 실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입니다. 우리 선관위 직원들이 구시군의 총 3,000명 중 3분의 2, 한 2,000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실제 그 역할을 받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안 되는 직원이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비판을 계속 선거 때마다 해옵니다. 이런 선거 임박한 시기만이 아니고 한참 전에도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는 의견도 주고 저희들 자체 연구반 같은 데서도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인식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예산 자체가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모든 선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뭐 마음대로 필요한 만큼 딱 갖다 쓰고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정교하게 잘할 수 있었고 더 빨리 그걸 할 수 있었겠지만 모든 선거관리 예산은 정부 기획예산처의 통제를 받습니다. 사전에 물론 최종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죠.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찌어찌 이제 예산이 좀 확보가 되더라도 이게 획기적인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과거에 했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새롭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훨씬 국민을 위해서 좋은 선거관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실에서는 예산이 뒷받침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의욕을 갖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선관위 예산이 한 4,800억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4,9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정당 보조금이라고 해서 선거 보조금이라고 해서 정당에 나가는 돈 자체가 1,200억 정도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가 한 2,40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돈이 1,200억입니다. 1,200억을 갖고 1년 동안 선거 관련된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면 해야겠지 이런 것들은 되지만 정작 이제 일선 선관위 직원분들이 필요로 하는 투개표의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바로 반영해서 확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 당분간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회에서도 훨씬 문제점을 많이 인식해 주시기 때문에 선거 절차라든지 투개표 절차 그 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회에서도 획기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적 문제를 숨겼다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외부로는 다 알려졌습니다. 외부로는 알려졌고 그 외부로 알려진다는 게 현장에서 근무했던 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이게 누적돼 있었다라고. 근데 그 부분은 진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인력 부족, 현재 어떤 선거 관리의 모습, 선거 당일을 투표해야 되고 개표를 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 미리 사전에 대응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리의 임의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우리 남인석 처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됐다고 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총학생회 간부님들이 이제 오신다고 해서 사실 아마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었을 겁니다. 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 어떤 좋은 의미에서 만났다면 저희들도 좀 유쾌한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성명 내용이라는 걸 들었을 때 상당히 저희들 질타를 받을 각오를 했고 또 젊은 유권자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번 사태가 종료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종료되는 거에 우리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좀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흔쾌히 하자고 했고 그 학생 수 뭐 인원 제한하지도 않고 시간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들 의견 다 듣겠다는 각오로 저는 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하나를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더불어 이번 일을 좀 계기로 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뿐만이 아니라 참정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더 넓게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나왔던 이야기는 이동약자나 재외국민이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동안 가려져 있던 사각지대도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만큼 이번 실책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후 조치가 아니라 모든 투표권자의 권리가 좀 미리 고려되는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바람까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